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이렇게 보는데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입안, 결정, 고시, 열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입안이라는 것 자체를 하려면은 입안은 누가 할 거냐? 자, 바로 수리권자들이 입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리권자 이꼬르 입안권자예요. 근데 수립을 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광역에 의한 방식, 그 다음에 기본에 의한 방식. 자, 광역에 의한 방식은 2개 이상이 수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지정권자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독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입안도 마찬가지죠. 2개 이상 가능하고요. 지정권자가 할 수 있는 거고 공동으로도 가능한 거고 단독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기본 계획은 오직 누구만 했어요? 시 군수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영계 수립이 가능했죠. 그러면 영계 입안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계 입안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추상적 계획에 의해서 구체적 계획으로 와야 되는데, 그런데 구체적 계획만 세우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추상적 계획에서 구체적 계획으로 오는 것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긴급한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추상적 계획과 구체적 계획을 함께 입안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상적 계획과 구체적 계획을 함께 입안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입안을 할 때는 여기에서 입안한 내용이, 수립한 내용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수립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러면 입안을 진행을 하려면,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시간 순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당연히 차등 입안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을 먼저 입안을 하고 중요하지 않는 건 나중에 입안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13페이지와 관련돼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부터 14페이지까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여기가 입안권자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립의 방식대로 그대로 입안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입안에 전제돼서 보게 되는데, 역시 입안이라는 것 자체는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제안은 누구도 하느냐? 관계자가 할 수도 있다 있죠? 주민 등. 그러면 주민 등이 하게 되는데, 그 주민 등이 하는 제안은 기, 지, 산, 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제안을 한다는 것은 다른 걸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 원래 했던 것을 다른 걸로 살짝 바꿔서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면적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지산입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확보하면 되지만 기반시설만 얼마를 확보해라? 5분의 4 이상.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랬죠? 요거 주의하시면 돼.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입안을 제한하는 경우에서 적용되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공유지가 제외된다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지. 국공유지 제외는 원칙이야.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국공유지 제외예요. 아시겠죠?
국공유지가 나왔다. 그러면 모르면 다 제외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만 국공유지 포함 내용이 나와 있지. 동의 조건에.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만 포함 내용이 나와 있을 뿐이지, 거의 90%는 다 제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제외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다가 도시개발법 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환지를 받기 위해서는 포함시킬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거기만 포함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머리 아프면 그냥 제외만 기억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좀 시켜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는 제한까지는 됐지. 근데 그 제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바로 15페이지 보시면은 통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통보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데 그 통보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때 일자가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제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통보한다 그랬죠. 그렇죠? 제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통보한다. 연장 며칠? 30일. 그죠? 연장 30일. 자, 그리고 비용부담 문제가 생기는데, 비용부담은 공통점이죠. 모든 법에. 그래서 비용부담 나오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임의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입안 특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입안 절차를 한번 봐보세요. 자, 입안 절차에 바로 기초조사가 나와요. 우리가 이 기초조사를 보게 되면은, 기초조사는 크게 3가지 기초조사가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거기 기초조사에 전제된 내용을 봤더니, 바로 기초조사라는 것은 환경성, 토지적성, 재취약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 내용이 전제에서 구성돼서 나와 있는데요. 자, 이때 이 전체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할 필요 없는 경우. 그죠? 기초조사를 걸칠 필요 없는 경우. 그 내용의 공통점의 전제로서 판단되는 경우가 지구입니다. 지구 단위. 그렇죠? 그 다음에 5년 이내 경험했을 때, 그 다음에 해제됐을 때. 그래서 지구 5년 해제가 나오면 일단 기초조사는 생략된다. 그렇죠? 일단 기초조사 생략사유입니다. 자, 근데 환경에는 플러스 되는 게 하나 더 있어. 그게 전략 환경이야. 그러니까 기초조사 생략 사유에 전략 환경 플러스 지구 단위 5년 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환경.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 적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이 나와 있죠. 그런데 토지 적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에서 또 주의를 해둬야 되겠는데, 토지 적성과 관련된 경우에서는 바로 개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발 지역으로서 적용이 됐으면, 개발 지역이 됐으면 그때는 뭐였다는 거예요? 땅이 괜찮다는 거잖아. 땅이 괜찮으니까 개발행위 허가 같은 걸 했겠지. 그러면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받았다는 소리는 땅이 괜찮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토지 적성평가 또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발 지역으로 정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개발 지역으로 정해지면 토지 적성평가는 또 할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여기 플러스 지구 단위 5년 해제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게 제가 17페이지 간단하게만 써놨을 거예요.
환경성 검토만 제외되는 것, 전략 환경 영향평가. 토지 적성 평가에 제외되는 것, 바로 여기는 뭐라고 쭉 여러 가지가 써졌는데 결론은 개발지역이에요. 다 읽어보면 개발지역. 그러니까 개발지역으로 판단이 되면은 바로 이때는 토지 적성 평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개발지로 선정이 됐다는 소리는 토지 적성에서 이미 합격 점수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또 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 문제가 나와 있죠. 자, 공청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공청회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견 청취야. 왜? 여기는 구체적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속을 당하잖아요. 행정 쟁송 대상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의견 청취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의견 청취를 안 해도 되는 경우 예외가 있어요. 다만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게 기밀입니다. 근데 안 해도 되는 경우 생략 사유가 있는데, 주민 의견 청취나 협의 심의의 생략 사유에서 공통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 형태가 요청입니다. 자, 근데 그게 기밀이에요. 비밀이야. 그런 비밀이야 하는 이 기밀이고, 이 기밀인 경우에는 누구의 요청이 있어야 되느냐? 지자체장 요청은 지방의 비밀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건 나라의 비밀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관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중앙이 요청을 해야 돼요. 국방부 장관이 요청했다. 그럼 이건 국방상 비밀이에요. 환경부 장관이 요청했다. 이건 환경상 비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밀이란 말이 나오면 이때는 반드시 장관이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기밀이라고 쓴다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공고 열람 문제가 있는데, 주민의 의견 청취에서는요, 주민과의 만남이잖아. 주민과의 만남은 공청회를 하든 의견 청취를 하든 무조건 14일. 알겠죠? 주민과의 만남은 14일입니다. 자, 그러면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면 이제 듣는 거 듣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라고 해서 나중에 결과를 통보하겠죠? 그 결과 통보가 열람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60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45일이 아니라 60일. 아까 우리가, 입안을 제한할 때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있었지. 이 결과 통보는 45일. 그리고 연장 30일. 자, 주민의 의견 청취에서는 결과 통보문이 나오죠? 여기서는 60일. 자, 지방의 의견 청취 나와 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결정권자가 누구냐? 입안권자야. 그죠? 자, 입안권자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입안권자는 어떤 사람이 입안권자 형태냐면, 바로 여기서 위반한 사람 다 되는 거지. 그죠? 다 되는 거예요. 자, 다 되는데, 원칙적으로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은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입니다. 자, 예외적으로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장관입니다. 근데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뭐가 나오죠? 회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제 입안권자 형태인데, 그러면 요 입안권자 형태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시장과 군수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시장과 군수인 경우에는 누가 승인한다 그랬어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무엇은 제외된다 있어요?
지구 단위, 그죠? 지구는 제외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건 용도지구라고 아니었어. 별명이 아니라 이건 지구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는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게 바로 이제 결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심의를 거치는데, 자, 여기에 이 사람들이 심의를 하게 되면은 중앙심의가 아니라 지방심의죠. 근데 예외적인 국장이 심의를 하거나 회장이 결정할 때, 국장이 결정하거나 회장이 결정할 때, 즉 장관이 결정할 때는 중앙심의야.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중앙심의. 협의는 지방은 지방협의, 또 지방은 중앙협의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있죠. 자, 그래서 협의일 때는 중앙이 나올 수 있지만 심의는 오직 지방협의, 지방심의, 중앙심의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성되는 경우 중에 공동심의가 있어. 공동심의는 부동산 심의인데 부동산은 두 개죠. 땅 플러스 건물.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자, 이때도 뭐가 나와야 된다 했어요? 지구. 그렇죠? 그래서 공동심의 그러면은 지구가 나와야 됩니다. 지구 안 나오면 공동심의 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공동심의 나왔다 그러면 지구. 자, 그래서 여기 18페이지 제일 아래에 공동심의 나와 있죠? 그 공동심의 나왔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 지구.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동심의 나왔다 그러면 지구. 그러니까 지구 안 나오면 공동심의 없어요. 자, 그리고 결정권자 이미 말씀 다 드렸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시 열람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공고를 할 때는 누가 안 나왔죠? 장관이 안 나왔죠? 근데 고시를 할 때는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장관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시 출신은 장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고에는 장관이 없고, 그래서 고시에는 장관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열람이 나오는데, 여기는 구체적 계획이잖아요. 구체적 계획은 열람 기간 제한이 없다. 알겠죠? 그래서 열람 기간 제한이 없다. 자, 그래서 열람에 대한 기간 제한 없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그림에다가 여기는 도로야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도로. 그래서 지형도면에 뭐 한 날? 고시 한 날이라 그랬죠. 그치? 고시 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 요거 조심하셔야 돼. 고시 한 날. 그래서 도로라고 딱 그림에다만 그리면은 바로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효력이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게 기득권 보호야. 선허가. 그렇죠? 미리 허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자, 미리 허가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냥 진행하면 되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 어느 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시. 자, 수시는 몇 개월 내에 신고? 3개월 이내 신고해라 했지. 이거. 알겠죠? 수시 3개월 이내 신고입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이 있죠? 그러면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는
3개월 이내 신고가 아니라 여기는 며칠 이내 신고했어요. 무조건 30일 이내 신고였지. 그래서 도시개발법과 정비법하고 국토계획법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 요거 정리하시고, 이거 개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개발법과 정비법이 그렇다는 소리예요. 개발법과 정비법에는 30일 이내 신고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는 3개월 이내 신고다. 요게 차이점이다. 기득권 보호에. 이제는 우리가 뒤에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검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재검토를 보기 전에 지형도면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아야 돼. 승인을 받으면 똑같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승인을 받는다?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그럴 필요가 없다. 자기가 직접 승인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재검토예요. 재검토는 몇 년? 5년. 자, 그래서 5년의 형태에서 재검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여러분이 주의를 반드시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소위 말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가 이렇게 입안부터 결정 절차에서 고시 열람을 거쳐서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지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이건데요. 그러면 추상적 계획인 도시군 기본 계획과 비교를 해야 되겠지. 자, 여기는 입안, 결정, 고시 열람인데 여기는 수립, 승인, 공고 열람이라는 거. 그래서 이때는 둘 다 공통점이 재검토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는 차이점이 공고고 여기는 고시라는 차이점이에요. 그때 이 공고에는 누가 안 나오는데? 장관이 안 나오는데 여기 고시는 누가 나온다? 장관이 나온다. 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공청회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의견 청취입니다.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공청회가 나오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민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라는 게 없다. 의견 청취라는 거. 구속되지 않을 때 공청회. 그래서 공청회는 구속 안 되니까 돌멩이 들고 온다든가 계란 안 들고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꼭 하는 건데 여기는 계란을 들고 오거나 돌멩이 들고 이제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주의하시면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1번 봐보세요. 구속적이에요. 그리고 의견 청취입니다. 뭐가 아니라고? 자, 요 관리라는 말에서는 절대 공청회가 나오면 안 돼. 아시겠죠? 관리라는 말에서는 절대 공청회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주민이 구속됐어.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나왔으니까 행정쟁송 대상 된다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행정쟁송은 누구한테만 할 수 있어요? 비행정청한테 할 수 있습니까? 행정청한테만 해야 됩니까? 행정청에게만 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둬야겠지. 그 다음에 입안은 시, 군수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국장과 도지사도 예외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차등 입안입니다. 근데 이 입안 방법에는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둘이 할 수도 있고요, 연계할 수도 있고요,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립 방법을 그대로 입안하면 된다고 그랬고.
자, 요거 입안 제한. 아까 문제도 풀었지만은 이건 구체적일 때만 나와. 그죠? 추상적일 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에서는 입안 제한이 나올 수 없다고. 오직 관리 계획에서만 입안 제한이 나온다고. 자, 기, 지, 산, 입. 그때 지산입은 3분의 2 이상, 기반시설만 5분의 4 이상. 그때는 국공유지는 뭐 한다? 제외.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여기 또 예외가 있네요. 아니, 원칙이 있네. 비용, 무조건 뭐라 그랬어? 임의적 부담. 전부 또는 일부이. 자, 긴급 시에는 추상적 계획과 구체적 계획을 어떻게 한다? 동시에 입안한다는 거야. 자, 생략 가능 나와 있죠. 기초조사는 지구, 5년, 해제. 이게 공통적 생략이에요. 근데 아까 환경은 전략 환경 하나가 더 플러스 된다 그랬죠. 토지 적성은 개발적 계획이 하나 플러스 된다 그랬지. 네. 기억나면 맞히는 거, 기억 없으면 그냥 놔도 되는 거야. 자, 주민 의견 청취는 기밀, 경미. 생략할 때. 의회 의견 청취는 경미, 지구. 대부분 경미하다는 거라면은요, 단축하거나 축소했다 그러면 경미한 거죠. 그죠? 단축했다, 축소했다. 이런 게 경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협의 심의도 기밀. 그래서 우리는 요 기밀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데, 기밀은 중앙인정기관장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공동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거야. 그때는 어떤 걸 말한다? 지구. 요 지구는 별명 아니라고 그랬어요. 용도지구하고 헷갈리면 안 돼. 지구 단위를 지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구 하면은 지구 단위야. 용도지구는 제가 항상 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구 그러면 아 지구 단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왜? 지구 단위하고 용도지구하고는 틀리니까. 자,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포함이죠. 시장 군수는 누가 한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럼 무엇은 제외되고? 지구 단위는 제외되고. 그렇죠? 지구는 제외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지구가 잘 나오잖아요. 지구. 자, 효력입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날 아니야. 이것도 축제가 잘 되죠. 다음날 아닙니다. 고시한 날. 자, 기득권 보호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예외가 수시죠, 수시. 수시는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신고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검토는 몇 년? 5년. 자, 3광 5기. 그 주민과의 만남, 공청회를 하거나 의견 청취를 하면 14일.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30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2개의 예외가 더 있어. 그게 첫 번째, 주민 입안 통지는 45일 플러스 30일이죠. 결과 통보는 60일. 그렇지? 결과 통보는 60일.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일. 그래서 바로 요 날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도 되죠. 내용 자체에서. 이거 갖고 장난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난이도가 있으면 입안 제한을 통지하는 요 40일과 결과를 통보하는 요 60일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자, 요거 한번 구경 한번 해보죠. 15페이지 가보시면은요, 45일이라고 제일 마지막 때 나와 있는 게 보면은 45일은 제한일로부터 45일이에요. 제한일로부터. 그러니까 제한 45일이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가보시면은 결과 통보가 나오는데 주민 의견 청취는요, 종료 60일이에요. 종료. 그러니까, 자, 여기 통지는 제한, 입안을 제한했으니까 제한으로부터 45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과를 통보하는 거니까 결과 통보 형태에서는 여기는 종료가 됐으니까 종료 시점부터 60일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난이도가 있을 때 출제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한으로부터 60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 45일, 종료 60일. 아시겠죠? 그거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난 여기까지, 난 머리 아파서 못 하겠는데, 안 하면 돼. 할 사람만 하는 거야, 제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다 하겠다는 생각 할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에서, 내가 요 정도는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해보는 거고, 나 이거 못 하겠어.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야. 뭐 만들기를 할 때, 제가 막 만들어줬어. 자,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난 비행기는 만들 수 있는데 배는 못 만들겠어. 그럼 만들지 말라고. 그냥 비행기까지만이라도 제대로 만들으라고. 항상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비행기도 대충 만들고, 배도 대충 만들고, 하기는 다 했고, 그러니까 계속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든지 공부를 할 때는 하나를 할 때, 내가 아는 걸 할 때 정확히 알아. 차라리 모르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라. 지금부터 공부하실 때는 항상 새로운 걸 알려고 하지 마. 그냥 예전의 것을 지키겠다.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이제 내 머릿속에서 안 나가게 꽁꽁 묶겠다. 절대적으로 10월 달까지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이제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 새로운 건 절대 지금 집어넣지 않겠다. 이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막 지금도 막 새로운 걸 넣겠다라고 하면 넣는 순간에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를 잘했던 분들도 나중에 시험에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활이 길어질수록 합격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계속 머릿속에 넣고만 있는 거니까. 새로운 것만 넣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기존의 걸 자꾸 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지금부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머릿속 꽉 잡는 거예요. 절대 안 나가게 하는 거. 지금까지 배웠던 거,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그것만 해도 확실하게 알겠다는 거. 그 의지만 계속해서 가지고 가봐. 그러면 충분히 60점 맞을 수 있어. 문제는 뭐 하늘에서 만들어 오겠어요? 다 기존에 있는 문제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출제되는 기출문제는 다 중요하다는 문제야, 중요하다는 문제.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필요 없는 문제 섞어서 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중요한 문제만 알면 돼. 그 중요한 문제는 수업 시간에 가장 강조를 많이 했던 것들. 그런 내용들만 잘,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이미 제가 키워드에 정리해 주었잖아. 그죠? 키포인트에 있었고, 키워드로 오고, 그래서 키포인트 플러스의 키워드가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포인트 있는 내용, 키워드가 좀 내가 안 된다 그러면 키포인트 있는 거라도 정확하게 다시 보면 돼. 키워드 새로운 거니까 새로운 걸 또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키포인트 내가 확실히 나는 키포인트라 해도 어떻게 해보겠다면 키포인트만 해도 확실히 잡아라는 거예요. 그걸 잡다 보면 키워드는 보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욕심 내면은 미끄러져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죠? 욕심 낼 것 없이. 또 남이 갖고 있는 거 좋아 보일 때야. 지금이 한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도서관에 간다든가 이럴 때 보면은 타 학원이나 이런 타 선생님한테 배웠던 내용들 자료 보면은요, 막 부러워. 뭔가 있어 보일 것 같고, 좋아 보일 것 같고. 근데 다른 학원 학생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 부러워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막 복사해달라고 또 복사하고 갖고 있고 이러면 아무 필요 없어. 그냥 기존의 것 가지고 그것만이라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겠다.